삼성가와 현대가 한국 재계의 투톱이자 대표적인 라이벌 그룹이죠. 이병철, 정주영, 창업자 때부터 시작된 두 그룹 간의 라이벌 관계는 2세에 이어 3세들이 경영을 맡은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업은 물론 스포츠에서도 서로 지지 않으려는 라이벌 관계가 지속되고 있는 건데요. 최근 두 그룹 간의 위상이 미묘하게 바뀌고 있습니다. 삼성과 현대의 라이벌 역사와 전망까지 스튜디오 버즐이 들여다봤습니다. 현대 정주영, 삼성의 이병철, 한국 기업사를 이끈 쌍두마차였죠. 둘의 관계는 작년 한 드라마에까지 등장했었습니다. 대한민국 재계를 이끌던 이 둘의 경영 스타일은 확연하게 달랐습니다. 정주영 회장이 이기는 것을 강조했다면 이병철 회장은 지지 않는 것을 강조했죠. 어찌 보면 같은 말 같지만 경영의 실현 과정에선 완전히 다른 결과물이 나오게 됩니다. 이때부터 두 사람은 사업 그리고 그 이상의 분야에서 마주하게 되었고 영원히 피할 수 없는 숙명의 라이벌 관계를 맺게 됩니다. 삼성과 현대가 부딪혔던 분야를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건설에선 현대건설과 삼성물산, 전자에선 현대전자와 삼성전자, 조선에선 현대중공업과 삼성중공업, 자동차에선 현대자동차와 삼성자동차, 금융에선 현대해상과 삼성생명 등등 두 그룹이 힘께나 쏟았던 거의 모든 산업에서 라이벌 관계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런 라이벌 관계는 창업주 시대 이후 이른바 범현대가 범삼성가로 각 그룹이 쪼개진 이후에도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아들인 고 이건희 삼성 선대회장과 정몽구 현대차그룹 명예회장도 아버지들처럼 라이벌 관계에 놓였죠. 삼성과 현대의 길고 긴 라이벌 역사는 스포츠까지 이어집니다. 시작은 농구였습니다. 프로농구가 태동하기 전이죠. 현대전자 농구단이 한창 잘 나가고 있던 1970년대 삼성전자 농구단이 현대의 아상에 도전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1980년대에는 현대전자 이충희, 삼성전자 김현준의 대결이 항상 화제였습니다. 프로농구가 시작되면서는 수원 삼성 썬더스와 대전 현대 걸리버스가 농구 라이벌이 됐습니다. 현대 걸리버스는 범현대가인 KCC가 인수해 KCC 이지스가 되었고 프로농구 인기 자체가 예전만 못하다 보니 KCC와 삼성의 라이벌 관계도 흐려졌습니다. 축구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삼성은 프로축구 원년 멤버인 울산현대에 맞서 1995년 수원 삼성 블루잉즈를 창단했습니다. 당시 이훈재, 박건아, 고종수, 이기영 등 스타급 선수들을 앞세워 단숨에 명문팀으로 거듭났죠. 당시엔 꽤나 라이벌리가 뜨거웠지만 지금은 뭔가 김이 센 느낌입니다. 현대자동차그룹의 전북현대, 현대중공업그룹의 울산현대가 축구판을 호령하고 있는 반면 수원 삼성 블루잉즈는 정규 라운드 꼴찌가 확정되었고 2부 리그 강등 위기에 처해 있기 때문이죠. 가장 뜨거웠던 라이벌 구도는 단언컨대 프로야구였습니다. 삼성 라이온즈와 현대 유니콘스의 맞대결이 화제였습니다. 1996년 당시 재계 서열 1위 현대그룹이 태평양 돌핀스를 인수하면서 프로야구에서도 재계의 영원한 라이벌 맞대결이 실현되었습니다. 원래 현대그룹은 1990년대부터 야구단 창단을 추진했었는데 야구인들과 각 구단들의 반대로 실패했죠. 결국 현대는 태평양 돌핀스를 450억 원이라는 거금을 들여 인수하고 나서야 프로야구에 발을 들여놓을 수 있었습니다. 그룹만큼이나 삼성 라이온즈와 현대 유니콘스 두 팀의 라이벌 관계도 뜨거웠습니다. 이를테면 현대 유니콘스가 처음으로 선수단 이동에 버스 3대를 동원하자 2대를 운영하던 삼성 라이온즈가 이에 질세라 3대로 늘렸다는 일화까지 있었죠. 특히 2002년과 2003년 양 팀의 주포인 이승엽과 심정수의 홈런왕 경쟁은 매일 밤 스포츠 뉴스를 장식하는 단골 뉴스였습니다. 물론 2년 연속으로 홈런왕에 오른 선수는 이승엽이었지만요. 이런 라이벌 관계는 오래지 않아 끝났습니다. 2000년 현대그룹은 이른바 왕자의 난으로 계열 분리가 이뤄졌고 2007년 현대유니콘스는 해체되고 말았습니다. 이후 현대차그룹이 혜태 타이거즈를 인수해 기아 타이거즈가 됐지만 예전 같은 뜨거운 라이벌 느낌은 영 안 나는 것 같습니다. 라이벌 관계라지만 2000년대 들어서는 삼성이 현대를 앞선다는 느낌이 강했습니다. 현대가 선두를 차지하고 있으면 삼성은 빠르고 대대적으로 투자를 하면서 대등하거나 또는 뛰어넘는 모습을 많이 보여줬습니다. 또 조용하게 계열 분리와 승계를 마친 삼성그룹과 달리 현대그룹은 큰 사건이 터지면서 그룹이 산산조각이 났었죠. 그 사이 삼성그룹에선 삼성전자가 반도체 세계 1위 자리에 올랐습니다. 국내에선 대체 불가능한 회사가 된 겁니다. 같은 시절 현대가는 상대적으로 부진했습니다. 대표 기업인 현대차만 해도 한동안 실현의 시간을 보내야만 했죠. 그 사이 삼성이 현대를 앞질러가는 듯 했습니다. 최근엔 분위기가 또 바뀌었습니다. 지금은 이재용 회장이 경영 일선에 있지만 교제의 기간이 길었고 또 반도체 시장의 침체가 더해지면서 삼성그룹의 1등주의가 퇴색한 느낌입니다. 스포츠단의 성적도 나날이 떨어졌습니다. 우승을 바라보고 뛰었던 선수들이 이젠 강등 위기에 고개를 숙이고 있습니다. 반면 현대가는 전기차 시대를 맞으면서 순항하는 모습인데요. 큰 이슈들이 있긴 했지만 각각의 산업에서는 존재감을 확실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전 세계 고속도로에 아이오닉이 늘어가는 만큼 정의선 회장 어깨에 힘도 실리고 있다는 반응입니다.
오랜 라이벌 관계에 쳐다만 봐도 불꽃이 튀었던 두 그룹이 이젠 달라졌습니다. 실리를 위해선 손을 잡고 있는 건데요. 최근엔 삼성 SDI가 오는 2026년부터 2032년까지 7년간 현대차의 차세대 유럽형 전기차에 들어갈 배터리를 공급한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두 회사 간 거래는 처음 있는 일인데요. 2020년에 이재용 회장과 정의선 회장이 삼성 SDI 사업장에서 만난 지 3년 만의 결실입니다. 돌아가는 상황을 보고 있자면 삼성, 현대 두 기업의 위치가 조금씩 바뀐 느낌이 강하게 듭니다. 현대차는 이제 세계 어떤 배터리 기업이라도 납품을 하고 싶은 갑의 위치에 있죠. 이제서야 삼성이 현대차의 배터리를 납품하게 되면서 묘하게 두 그룹의 위상도 바뀐 것 아닌가 하는 느낌입니다. 마치 이재용 회장과 정의선 회장에 대한 세간의 평가가 나뉘는 것처럼 말이죠. 사업에서부터 스포츠까지 여러 분야에서 오랜 라이벌 관계로 남아있는 삼성과 현대, 현대와 삼성. 앞으로는 보다 건강한 경쟁이 이어지길 응원하겠습니다. 이상 스튜디오 퍼즐이었습니다.